서울에 아파트 중위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뭐 시도별로도 중위가격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싼 아파트와 가장 비싼 아파트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이 나열을 해서 보면은 중간에 걸리는 그런 아파트 가격이 있죠.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는 뭐 8억이었다, 뭐 9억이었다, 참 또 비싸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또 우리 서민이 내가 연봉이 뭐 5천이었다 라는 그 서민이 그 집을 사는데 내가 이 봉급을 타서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그 집을 살라 그러면 몇 년이 걸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주거 실태 조사가 국토부에서 12월 27일자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표본 6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주거 실태 조사는 국민 주거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이제 표본 조사죠. 표본 조사로 지금 하는데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보유 의식을 한번 이제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참, 이 23년도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물어보니까 그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87.3%로 22년 89.6% 대비 2.3% 감소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22년 된 가격이 올랐다, 23년 된 가격이 내렸다 이제 중반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됐다 보면 되겠죠. 자, 가구별 연령별로는 또 40세 미만인 가구주의가 79.4%가 이제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60세 이상은 이 90.5%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내 집이 필요하다. 10명 중 9명이 이제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주택 보유 의식을 이제 또 이렇게 따져보니까 40세 미만은 이제 79.4%가 되어 있죠. 자, 뭐 30대, 그 다음에 40에서 이제 이 49세는 89.7%, 그 다음에 50에서 또 59세까지는 89.1%, 60세 이상이 이제 90.5%가 나왔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제 자꾸 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내 집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아마 느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인데요. 22년도 30.6%에 대비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원 방식은 어떤 게 좋으냐 그랬더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원하는 게 35.6%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24.6%, 그 다음에 월세 보조금 지원이 11%, 그 다음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10.7% 높았는데, 그러니까 점유 형태별,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이 형편에 따라서 이제 나는 자가 가구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이제 57%를 원했고, 또 전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2024년도 이 주거 실태 조사를 요약을 해보면은 자가 보유율이 60.7%인데 자가 점유율은 50.4%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수도권에 있는 자기 집을 전세를 놓고 또 서울 회사 근처에 와서 전세를 넣는 거죠. 그래서 보유율은 60.7%지만 이 점유율은 50.4%다. 그래서 그것이 22년도 대비 이제 감소했는데요. 22년도에는 자가 보유율이 61%였는데 이제 60.7% 떨어졌고, 자가 점유율은 50.5%에서 이제 5.4%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6.3배로 늘어났고요. 22년 대비 동일 6.3배라고 보겠습니다. 중위수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임차 가구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이제 15.8%인데 22년도에는 이제 16%인데 비해서 이제 15.8% 약간 줄어들었고요.
또 내 집을 꼭 보유한다는 의사 비중이 80.3%로 오히려 이제 2%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자가 가구가 23년도 자가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그러니까 자가 PIR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국이 6.3배로 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중위 가구 수준, 중위 수 기준에서 자가 가구 PIR은 이제 세우소득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역별로는 22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수도권이 8.5배, 광역시 등이 6.3배, 도시 지역이 4.7배수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9.3%에서 8.5배가 늘어났고, 광역시가 이제 6.3배가 늘어났고, 도 지역이 3.7배가 늘어난 거로 이제 이번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전혀 쓰지 않고 14년 동안 전부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는데, 그런가 하면 또 임차 가구는 월 소득의 20.7%가 이제 아까 전국 평균이 17%였지만 서울은 약 자기 수입의 한 22.7%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방문한 조사 결과인데, 주택 조사 결과 27일 날 나온 통계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4년도 서울 특별시 평균 주택가격이 10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23년도 2분기 전국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약 361만 원이죠. 자,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월급을 1원도 안 쓰고 13년 3개월 동안 모아야 저 집에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수치라고 좀 나온 거죠. 자, 그럼 PIR이라는 거는 뭘까요? PIR은 이제 Price Income Ratio의 이제 약자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의미합니다. 내 소득이 얼마인데, 가격이 주택 가격 비율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내 소득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집을 살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IR이 왜 중요한지 그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적정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PIR이 높을수록 집값이 비싸다는 의미죠. 또 집값이 PIR이 낮을수록 집값이 저렴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 부담 이제 정도를 파악하는데, PIR이 높으면은 집을 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택 구매 부담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역별 주택 시장을 비교할 적에 PIR을 통해서 국가나 이 지역별 주택의 시장의 상황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PIR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소득 대비 높아 주택 구매가 이제 어렵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PIR이 낮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소득 대비 낮아 주택 구매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쉽다는 의미가 됩니다만, 그렇지만 또 주택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요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에 상당히 이게 매매가 이렇게 잘 되다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언제 이 정책이 바뀌었죠. 이 주택 구입 이 매매 잔금을 이게 전세로 맞추는 그런 게 이제 전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데다 또 탄핵 정부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이제 거진 이렇게 거래 절벽 시대라고 이제 또 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IR 계산 방법을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PIR은 주택 가격, 그러니까 연간 소득분의 이제 주택 가격인데요.
자, 예시로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계산하기 쉽게 5억이라면 그러니까 PIR은 10년이 되겠죠. 즉 10년 동안 소득을 모두 모아야 평균적인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일단 의미인데, 근데 이건 또 우리가 변수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또 뭐 부동산 또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전세 대출을 또 두고 갭 투자를 해놓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PIR에 대한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자 이론도 안 썼을 때 안 쓰고 모아야 지금 이제 10년에 이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예시를 전해드린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PIR의 활용을 어떻게 할까요? PIR의 활용은 부동산 투자할 지역에 PIR을 통해서 지역의 주택시장을 분석을 하고 또 투자 가치를 또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정책을 또 수립할 때는 정부는 또 PIR을 참고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고, 또 개인이 주택 구매를 이제 계획할 때는 또 자신의 소득으로 어떤 수준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PIR은 주택시장의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국토부의 이제 그런 이 PIR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거 자가 보유라든가 또 임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에 또 33평형 매물도 함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303동 13층 매매 물건입니다. 주인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077번지 303동 13층입니다. 자, 공동주택이고요. 자, 이 거래 형태는 매매가 되겠습니다. 입주는 협의하시면 되고, 실제 용도는 주거용이고요. 이 사용 승인일은 2020년 5월 28일, 세대수는 3045세대입니다. 구조, 옵션은 아주 좋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고요. 에어컨 4대, 식기세척기, 빌트인 냉장고 등이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또 주차 대수는 총 3,542대로 세대당 1.16대 1입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동향이고요. 층수는 총 16층 중 13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84.98, 32평형이고요. 공급 면적은 110, 제2형이죠. 자, 특이사항은 풀옵션, 개방감과 전망조망과 채광이 좋습니다. 기본 관리비는 15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뭐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또 3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성인들이 부부가 하신다 그러면은 이 정도, 또 신축이라 또 낭만도 잘 되죠. 이 매매 가격은 12억입니다. 조정 가능하고요. 또 입주 시기는 주인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입주 협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성부동산이죠. 그래서 010-7317-5238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대표 이력입니다. 신정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 20년 동안 또 일을 했고요. 또 지금도 초기 재개발지를 또 발굴해서 신정 역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원효로 일가 역세권, 용산 특별계획관리구역, 또 수도권에 또 금정 역세권 위주로 많은 투자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